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이 민주당의 공익제보자 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제2호로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오늘부터는 김태열 소장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조력하고 실질적으로 법률적 조언까지 할 것인지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에 이어서 김태열 소장도 이제 공익제보자의 위치에서 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위원회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기쁜 소식도 하나 있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김규현 최상병과 관련된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김규현 변호사가 또 공익제보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김태열 소장과 강혜경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것인지 자청해서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스픽스에서는 오늘 공익제보자로 신청한 김태열 소장과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죽으려던 마음도 먹었지만 국민을 믿고 진실을 폭로한다. 공익제보자의 위치에 스스로를 올려놓고 국민들께 모든 사실을 직고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하는 김태열 소장 직접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태열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국연구소장 김태열입니다. 예,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고통과 그리고 부담을 가지셨을 텐데요. 네. 공익제보를 결정한 지금 현재 심정은 어떻습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해소됐지만은 한편으로는 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너무나 네. 지나온 6년 세월이 암흑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홀가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울증 공황장애 약을 오랫동안 드시고 계시고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까지 먹었으면서 어느 누구도 이제 김태열 소장을 보호하거나 또는 손을 잡아주거나 하는 것이 없이 오로지 이제 홀로 견딘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쨌든 좀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마음이 좀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지난 토요일 날 압수수색 당하고 금요일 날 압수수색 당하고 어제까지 3일 동안 검찰에 조사하면서 큰 두려움에 가졌었는데 어제 검찰 조사 후에 정 대표님의 여러 가지 어떤 격려와 큰 용기를 얻고 오늘 공익제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던지 이빨이 12개까지 빠졌다던데 그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언론을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은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전 대표님도 한 번 뵀지만은 제가 당당하게 국회에 나가서 얼굴을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내 스스로도 내 얼굴이 너무 흉폭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에 공익제보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입니다. 예, 그러신데도 지금 이빨이 다 빠지고 제가 알기로는 틀니로 지금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러신 거죠? 네. 지난 6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또 생계가 실제로 어려워서 이제 수개월 동안 막노동을 하면서 이제 생계 유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전해 주시죠. 2020년 21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에 모든 경비는 각종 여론조사에 투입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조사 비용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구소의 어떤 재정난은 허덕이는데 명태균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온갖 것 중앙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데 활용했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한 강경윤과 저는
명태균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렸지만 회수되지 않고 현재까지 오는 상황에서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셨다는 이제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생활이 공공한 상태인 것도 맞죠? 예, 예. 그리고 집에 지금 밀양국연구소 대표를 하면서 했던 이제 각종 가압류나 이런 또 차압 같은 것이 들어와 있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이죠? 예, 제가 직검도 연구소에 체납, 심지어 22년도에 명태균에 의해서 불법 저지른 그 행위를 제가 뒤집어 쓰고 검찰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그 벌금을 해소를 못 해가지고 경찰에게 현장 체포돼가지고 검찰 유치장까지 갔었습니다. 그때도 명태균과 김영선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그 지인이 형편도 넉넉하지 않지만은 카드로 벌금 500만 원을 대납해 줬습니다. 지금도 그분한테 그 대납에 대한 보상을 제가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본인이 이미 고발 조치가 돼 있고 벌금을 체납한 사실을 모르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체포가 되고 수갑을 찬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었고 명태균, 김영선에게 연락해서 밀양국연구소 체납 때문에 내가 지금 구치소에 있으니 구치소가 아닙니다. 유치장에 있으니 이 돈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친척 중에 한 분이 카드로 10개월 분납을 해서 그 벌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결국 그것도 지금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긴급하게 하는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김태일 소장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만이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맞닿아 있는 이 현안들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대표가 지금 여러 차례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 증거가 나올 때마다 거짓말이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명태균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또 다른 자기의 궁지에 몰리면은 자기와 여태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했던 그 부분들에 협박을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이런 상황,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더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명태균 대표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김태일 소장 것이다. 자신은 일체 어떤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김 소장님의 견해 밝혀주십시오. 명태균은 2008년 사업을 하다가 2011년도에 사업을 부도내고 지금까지 자기 실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날 리서치 주식회사 시사경남 현재 미래한국연구소조차도 모든 것은 사명으로 운영해오신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서울에 왕래할 때 내 개인적인 카드까지도 사용할 만큼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에 직원으로조차도 등록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단지 나를 이용해서 대표로 올려놓고 자기와 아무런 관련 없다는 그 바람참이 국민들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증거가 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생활비 또는 각종 가정에서 사용된 비용까지도 강희경 공익제보자를 통해서 국회에서 제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소유주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